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은 공야장편 17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드디어 자활 나왔네요. 자활 장문중. 장문중이 거체하되 산절 조절하니 하여 기지야이리요. 하여란 말은 어떻게 그러다 하여 기지야이리요. 이 공야장편은 어떤 사람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공자께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장문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봅니다. 장문중은 노나라의 대부로 4대의 왕을 모셨대요. 그러니까 4대의 왕을 모셨다 하니 얼마만큼 많이 알고 얼마만큼 많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일반 대중들이 아마 평가를 하는 봅니다. 그런 거 보니, 그럼 공자도 과연 장문중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번 보니까 공자는 뭐라고 얘기를 말씀해 놓은 거 보니까,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린다면 장문중이 거체하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이 거체하되, 이때 거자는 살 거자야. 거주한다. 체는 뭐냐면 지방 이름인데, 여기서 보니까 체지방에서는 거북이가 많이 나는데, 큰 거북.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거북의 등에 나오는 껍질이나 배에 나는 껍질을 갖고 적을 쳤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북이가 참 귀중한 동물인데, 특히 최지방에서 아마 큰 거북이 많이 나는 봅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또 대부들도 민간인들도 거북을 많이 소장을 하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지방에서는 이제 나는 거북이가 크니까 귀중하니 아마 밑에 신하들은 안 갖고 있고, 왕들이나 천자나 그렇게 거북을 많이 보관하나 봅니다. 근데 거북을 그렇게 귀중하니까 어쨌든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보관하는 거를 일컬합니다. 보관. 지금 장하옵시다 하겠죠, 그렇죠? 감출장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요 감출장하고 여기 있으면 감출장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나오는 거북을 거한다, 즉 보관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산절 조절을 했다. 산절 조절 비슷한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산전수전 딱 됩니다. 산전수전. 이 전자는 사음전자거든요. 사음전자. 전쟁할 때거든요. 산은 물론 매산이고 수는 물셨는데, 산에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우고 온갖 경험, 온갖 일을 다 겪어봤다 할 때 산전수전이라는, 요거는 산전수전이 아니라 산절조절이라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요 산은 여러분 아실 거고, 절은 뭐냐면 마디절자리인데, 집을 지을 때 이런 표현을 한다 그래요. 저도 집을 이 건물을 지어봤는데, 이제 대덕보로 하고, 요 대덕보로 하면 요 옆에 또 대덕보와 대덕보로 있는 요거를 이제 절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절. 근데 요 절에다가 산을 그렸다. 산이라네요. 여기 산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했나 봅니다. 그 다음 조절. 이제 조는 이 마른 풀이거든요. 마른 풀이고,
절은 또 뭐냐면 또 집을 지을 때 요 위에 쌍양문 할 때 요거하고 또 요거 대들보하고 서로 연결하는 그런 걸 요거를 이제 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뭐 절이 똑같은 절인데 어찌됐든 간에 요게 있는 거를 절이라고 여기 있는 거를 요거 절자로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름포를 그렇게 장식을 해서 요 속에 이제 거북을 했다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천자가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종로에 가보면 자직을 모셔놓고 있는 종묘에 가보면 특별한 양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왕이 사는 집과 신하가 사는 집이 다르듯이 이거는 천자가 그렇게 나라의 점을 보는 그런 행태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요 장문중이 그렇게 하니 하여기지라 어찌 그가 요 기자는 이제 장문중에 이제 그가 애를 안덕할 것인가. 요 지자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이제 요 말 그대로 진짜 안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왕이 하는 짓을 장문중이 이렇게 하니까 그가 어떻게 예의를 안다고 예의를 안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뭐 두 번째는 지혜롭다라는 뜻으로 보면 어떻게 이제 해석을 가느냐 하면 이제 공자는 미신 믿는 걸 상당히 싫어하나 봅니다. 물론 제사는 뭐 지내는 거 하는데 어떤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어떤 점을 친다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싫어해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북을 말이야 이 거북을 이렇게 산절조절하게 잘 꾸미는 장기 넣고 거기다가 거북을 모셔놓고 또 점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다고 할 것인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풀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방적으로는 이제 어떤 책에 보면 논어집주 주자의 논어집주에 보면 두 번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주자가 승리하게 돼가고 뭐 공자 다음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거북의 이 짐승을 말이야 이런 화려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어떻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요거 알지자로 해서 천재가 하는 일을 일개 대부가 하는 거는 예의가 그가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좀 후자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네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뭐 거북을 뭐 점을 치는 거는 뭐 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순신 장군도 점을 뭐 치고 전장에 나아갔다고 얘기하는데 점을 치는 좋은데 이렇게 그거를 화려하게 산절 조절이라는 쉽게 말해서 천자나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겠나. 일개 대부가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게 공자의 뜻에 좀 무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저는 예를
현대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되느냐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풀이하고 싶네요. 뭐 우리가 귀중한 거 있잖아요. 귀중한 거를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아까 말한 거북이 그만큼 이 귀중한 거를 잘 보관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는 보면 여러 가지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 힘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자꾸 어떤 움직이 힘이 있거든요. 움직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저도 나와봤지만 뭐 돌반지라든지 요즘은 돌반지 잘 하나요? 뭐 돌반지 하는 보면 이 금을 장롱 속에 잘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사람 보면 없어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들은 딱 어느 집에 가면 거기 딱 보인대요. 그래서 금을 싹 훔쳐간대요. 그거 다 있는 거 알고. 그만큼 금이라는 것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동을 그 누가를 잡아간다. 그래서 우리 형님도 살림나고 나중에 도둑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도둑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겠냐. 한 6개월 단위로 움직여주면 된대요. 시금에서 장롱석에 뭐 이게 장롱석 이렇게 있다면 한 번은 여기 보관하고 한 번은 여기 보고 한 번은 여기 이동을 하면 그렇게 뭐 도둑이 들어와도 맞지 않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어떠한 것도 우리가 잘 보관을 하듯이 일종의 예의라는 거죠. 예의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나 윗대 어른들 보면 절에 갈 때 뭐 고기도 안 드시고 살을 절에 갖고 가는 걸 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골라내고 콩도 벌레 먹어 있는지 잘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은 마음 수양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없다.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는데 만약 A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다. 완전 같이 친구다. 라고 하면 갑이 돈이 없어가지고 A한테 돈을 꾸러 간다고 했었을 때 A를 술 먹고 뭐 옷도 이상한 옷 뭐 깔끔하고 애를 써 뭐 그런 잘 입고 갔다. 돈 좀 빌려달라 하면 A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까요? 이렇게 네 술 시키면서 술 마시고 다니고 말이야 옷도 뭐 그렇게 잘 입고 다니는데 네가 왜 돈이 없다고 하냐?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A라는 상태를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신이 있다든지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당들이 저를 뭐 구타로 가기 전에는 항상 몸 조심도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이상의 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그 어른들은 절에 갈 때 이렇게 몸을 잘 했고 또 뭐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루 전날 마당을 잘 쓸고 제기도 잘 닦고 또 목욕도 안 했으면 목욕도 좀 하고 목욕 제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정성을 들여서 뭐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건성건성 들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잘 알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것도 잘 알아서 행하면 좋지 않겠다 생각 드는데 갑자기 행하라고 한
대목이 돼서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를 해놓으면 뭐 다들 그러잖아요. 행복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세요. 이 말이 참 그냥 행복하라는 말이 말에는 무거운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나요?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 무서운 말이냐면 이런 뜻으로 새기면 어떻게 해요? 행하라. 어떻게? 남들을 위해서 바르게 행하라. 그러면 복이 온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누가 상대방이 행복하세요 그러면 놀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일 해라. 그러면 복이 온다. 단순히 복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한다 그러면 좀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원칙은 요 행자는 요 행동하는 행자는 아니고 다행하게 다행 행자라 행운한다. 행운이 온다 할 때 그런 행자지만 만약에 그런 뜻을 아니하고 이런 움직일 행보로 만약에 상대방이 행복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나는 만약에 이렇게 움직일 행자로 만약 받아들인다면 참 무서운 말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사실을 많이 알고 이렇게 지혜롭게 공자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든지 지혜롭게 해라. 뭐 민간인도 점을 치고 있지만 어떻게 이 대부가 그렇게 하찮게 점을 치면서 이렇게 미신을 숭상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참 하신 것 같고 꾸준 것 같고 한편으로는 민간인이 어떻게 산조 조절하는 이런 거를 하는 게 과연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 공자장 편 17번째 문장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